네, 7월 9일 화요일 오늘도 영민한 투자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리스타님이 오시기 네. 전에 제가 좀 알바를 했는데 네. 오늘 많은 손님들이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가셨어요. 네. 왜 그런지 그런가요? 아세요? 여쭤주셨어야죠. 네, 왜 그래요? 아니, 간밤에 네. 나스닥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네. 우리 증시도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그렇죠. 씁쓸한 마음을 달래기 네, 네. 위해 에스프레소를 원샷하고 다들 출근하셨거든요. 네.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걸까요? 오늘 시장 왜 뜨뜻미지근한지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 사실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뜨거웠던 건 아니에요. 네. 나스닥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또 시총 1위 종목 순위가 바뀌었죠.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역전하면서 맞아요. 다시 이제 시총 1위 종목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실제로는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근데 반도체 종목들도 그동안에는 엔비디아가 지수 랠리를 이제 주도했었다면 네. 오늘은 정말 많이 빠져서 소외됐었던 인텔이라는 종목이 6% 넘게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항상 좀 뒤처지면서 존재감을 좀 잃어가고 있던 AMD. 오늘 AMD가 4% 정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수 반등을 이제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도 아주 화끈하게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업종 안에서 키 맞추기가 이제 전개가 좀 되면서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이제 전개되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났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이 뭐 미국장처럼 화끈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제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오늘 보시면 삼천당 제약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넘겼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마치 뭐 제약바이오의 전도사처럼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리가켄바이오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었고 삼천당 제약도 이제 20만 원 뚫고 이제 22만 원, 23만 원까지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펩트론이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삼천당 제약을 이제 필두로 아주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바닥권에서 거의 7, 8% 정도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순환매가 이제 전개가 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수혜주들,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자가면역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알츠하이머 신약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수급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업종 안에서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좀 되면서 키 맞추기가 이제 전개되는 흐름이 가장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원전과 vs 이제 유리기판. 어제는 화장품하고 전력 인프라 이렇게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원전과 유리기판. 미국의 여러분들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이제 SMR 관련된 수혜주가 오늘 미국장에서 12% 급등을 했어요. 물론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초반에 강하게 이제 달리다가 꼬리가 이제 조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넓게 보면 SMR 관련주들도 반드시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잖아요. 7월 중에 이제 수주 결과가 이제 발표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12%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원전 SMR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에요. HB 테크놀로지, 뭐 로체 시스템즈 뭐 이런 종목들이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테마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화장품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오늘 대부분 다 누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워낙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그날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길목 잡기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테마 섹터 안에서도 움직이는 이제 종목들이 좀 뻔하게 정해져 있어요. CXL 관련된 종목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결국 HBM이 안 움직이면 CXL 아니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화장품이 안 움직이면 그 외 나머지 뭐 식품주라든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 섹터 종목들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 네. 각 섹터별로 좀 대표주들 한두 개 정도를 개별주 비중을 이제 채워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포트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렇게 매일 다르게 이제 새롭게 또 부각되는 테마들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뭐 HBM이 있고 CXL이 있고 여러 네. 가지 테마 안에서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다 따라잡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맞아요. 대장주 하나씩만 내 포트 안에 네. 두자라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사실 그런 종목들을 다 따라잡으려면 네. 포트에 종목이 한 50개는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50개 정도라면은 한 10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50개 정도 저는 굴려도 괜찮다라고 봐요. 오. 근데 보통 이제 한 5천만 원에서 1억, 그렇죠. 좀 많으신 분들이 1억에서 한 3억 뭐 그 정도 운용을 하신다라고 보면은 종목 숫자가 이게 막 30개, 40개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네.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이게 왜 오르지 싶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이유도 빠지는 이유도 모르고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그냥 올라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종목 숫자 많아지는 게 이제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전체 포트의 비중 한 20% 정도 내외. 네. 그 안에 여러분들이 탑픽이 될 수 있는 종목들 한 서너 개 정도를 이제 담아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대응한다라는 전략으로 아마 시장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또 제 계좌를 보셨나 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전략 네. 세워드렸고요. 조금 더 시장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어제 저희가 그 코스닥 키 맞추기가 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보합권이긴 한데 여전히 그 키 맞추기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 네. 상대적인 이제 강도는 여전히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의 랠리가 계속 간다. 네. 아무래도 6월 달은 코스피가 화려하게 이제 날아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가 화려하게 날아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 때문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자녀분들에게 네. 군대에 이제 입대했던 자녀분들 삼성전자 주식 적금처럼 좀 사놓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삼성전자 적금이 지금 이제 9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지금 꽤 많이 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삼성전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이제 지켜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제 좀 쉬고 있잖아요. 대신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보니까 한 2% 정도 또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이제 무게중심을 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쉬면 코스피도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삼성전자가 쉴 때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독주를 하고 있을 때는 시장의 거의 모든 수급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그 나머지 종목들의 이제 편차가 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쉬어가는 분위기일 때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이나 전력 인프라도 움직이죠. 원전 관련된 테마도 움직이죠. 오늘 보시면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지금 오버슈팅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번 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상하원 청문회 출석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밤에 예정되어 있는 CPI 지표 발표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종목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번 주 내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이제 또 강도를 좀 유지를 좀 하면서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코스피는 지금 2,9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는 이제 겨우 오늘 860선 이제 회복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은 아직도 연중 고점 대비해서 7%나 빠져 있는 상태인데 코스피는 연초 대비, 연중 고점 대비해서도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히 좀 남아있고 CPI 지표까지 이제 둔화된다는 흐름이 나오면 이런 랠리가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 빠르게 좀 강한 수익을 이제 내기 위해서는 이런 포트 전략에 꼭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랠리는 이어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또 바이오인데 네. 우리 바리스타님 출근 전에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이 네. 스타벅스를 네. 약국인 줄 알고 들리시더라고요. 여기가 제약바이오 맛집이라며 하면서 들리시던데 네. 피처캠을 한번 여기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거의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퓨처캠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지금도 이 눌림목 구간이 매수 기회다라고 강조를 되게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최근에 7월 되자마자 도나nem압이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FDA 승인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퓨처캠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 최근에 직전 고점을 뚫으면서 52주 신고가를 한번 찍었고요. 그러고 나서 18,000원 찍고 난 이후에 한 3, 4일 정도 눌림목 조정을 잠깐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5일선이 딱 지지가 되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2만 원을 뚫었어요.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2만 원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지금 현재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은 중증 이상 환자들한테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나네맙, 레캔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 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을 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치매 환자가 병원에 만약에 이제 내원을 한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환자가 과연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중증 환자인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치료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치료 단계를 이제 접목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방사성 진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사성 진단을 할 때 쓰이는 방사성 진단 치료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퓨처캠이 제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전립선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상 1, 2상 이제 결과가 발표됐을 때 임상 결과가 굉장히 이제 좋았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주가 상승에 이제 모멘텀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최고가를 지금 뚫어놓는 흐름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조금 달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펩트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뚫어놓은 종목들이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때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일정 부분 2만 원 정도의 차익 실현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22,000원까지 계속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신고가에서 22,000원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드렸고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서진 네. 시스템도 좀 빠르게 리뷰해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은 이제 네. ESS 관련된 종목, 이제 통신 장비 종목이 아니라 맞아요. ESS 관련된 수혜주를 이제 확실히 좀 자리매김을 한 것 같거든요. 서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몇몇 ESS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 상승의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SS 시장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과 실적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좀 나오면서 국내 이제 ESS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 도 35,000원대가 이제 최고가 부근인데 여기 이제 매물을 뚫기 전에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3, 4거래일 정도 눌림목 조정 이후에 충분히 전고점을 한번 뚫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니까요. 목표가 37,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유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여전히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도 봐야 될 텐데 네. 두 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볼까요? 오늘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정도 이제 급등을 했고, 지난주부터 네. 이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빠르게 좀 순환매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소외됐던 종목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만한 기업, 이오테크닉스 많이 떠올리실 텐데 네. 이오테크닉스가 아, 아니고요. 뭐예요? 낚였잖아요. 이오테크닉스하고 똑같이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3,623만 6,500원 현재가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오테크닉스하고 비교를 해드리냐면 차트를 제가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네. 리노공업 주가도 5월 초에 고점 만들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20%가 훨씬 넘게 거의 30% 가까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하락세가 좀 심했거든요. 역시 네. 이오테크닉스도 최고점을 이제 4월 초에 28만 원 정도 이제 찍고 나서 이 당시에 이오테크닉스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게 TSMC 쪽으로 장비 공급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리기판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 HB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좀 중소형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와
TSMC양 신규 장비 공급에 대한 이제 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 흐름을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제법 좀 강하게 지금 돌려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이제 좀 소외되어 있다가 네. 이제 2분기 지나고 3분기가 시작되면서 하반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서서히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리노공업도 그렇고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우리가 굳이 어디 향이냐를 이제 구분을 좀 해보면 주로 삼성전자 쪽에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는 기업, 삼성향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던 기업들이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계속 통과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다가 지난주부터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뭐 언젠가는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하지 않겠는가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향 대표적인 수혜주들도 바닥을 치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엑시콘이라든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리노공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노공업은 검사용 이제 프로브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소켓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요. 특히 테스트 소켓 중에서도 전통적인 이제 방식 포고핀 형태의 이제 테스트 소켓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 동종 기업 대비해서 리노공업이 밸류를 좀 높게 받는 이유가 점유율도 1등일 뿐더러 수익성 자체 쉽게 얘기하면은 영업 마진 자체가 거의 35%에서 많이 나올 때는 45%를 넘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이제 매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됐을 경우에는 리노공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갤럭시 언팩이 있잖아요. 맞아요. 갤럭시 Z 새로운 시리즈 이제 모델들이 이제 출시가 좀 될 텐데 이 폴더블 폰에도 생성형 AI가 탑재가 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올해 1분기 때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출시를 하면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개화를 알렸다라고 보면 이제 정말 많은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들,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애플도 이제 아이폰 16에다가 생성형 AI 탑재를 할 거라고 지금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확장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빠져 있는 저점 부근에서 이제 공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7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22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안에서는 대형주였기 네. 때문에 그동안 좀 상승을 누리지 못했는데 리노공업 현재부터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샷 종목 네. 보죠.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3250원 현재가로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아직 제약바이오 종목들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쭉 좀 훑어드렸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하반기 때 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세포치료제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결국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삼천당 제약, 펩트론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반기에는 이 세포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를 하면서 특히나 투자가 거의 씨가 말라있던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관련된 수혜주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S바이오메딕스 어저께 장중에 20%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코아스텐 캐몬 같은 이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세포치료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큐로셀도 역시나 세포치료제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6월 말에 여러분들께 이미 큐로셀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네. 워낙 많이 빠져있는 자리고 낙폭과대 구간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6월 말보다 지금 가격은 한 2,000원 정도 더 상승해 있는 가격이지만 지금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접근하기 좋은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가격도 3만 원대 지금 안착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고 바닥권에 이제 매물들 소화하면서 이제 장기 이평선만 좀 뚫어내면은 추세가 확실히 좀 전환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6월 말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좀 접근하기 좋은 위치다. CAR-T 치료제 안발셀 상용화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회사는 GMP 인증을 받은 세포 치료제 공장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인하우스에서 모든 걸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다.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까지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텀 피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실제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높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큐로셀을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5,000원, 27,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바빠서 무료 방송 참여를 못했는데 네. 혹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있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무료 방송이었고 저는 월, 수, 금 3일 동안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드리고 어제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MBN골드 유튜브 접속하셔가지고 김영민 매니저 검색하시면 어제 녹화 방송 올려드린 거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공부해주세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